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가끔 그런 밤이 있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꿈에 나오는 밤. 우리는 이미 끝났고 서로의 세상에서 오래전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는 모든 게 아직 그대로예요. 손끝에 닿는 체온, 그 눈빛의 습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공기.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날들 중 하나였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인데도 꿈속에서는 낯설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은 아직 꿈의 공기 속에 머물러 있고 한동안 그 잔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의 밑바닥에는 조용히 울고 있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리운 걸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성보다 훨씬 느리게 치유됩니다. 머리는 끝났다고 말해도 마음은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꿈은 그 마음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꿈은 그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문과 같습니다. 닫아두었다고 믿어도 안쪽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감정의 잔향이 되어 어느 날 밤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불어옵니다. 꿈속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입니다. 사랑을 믿었던 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었던 나, 그리고 상처받고도 여전히 사랑이 아름답다고 믿고 싶었던 나. 그때의 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절의 감정이 다시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끝나면 감정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누군가의 세상이었고 누군가에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애인이 꿈에 나올 때 그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 아직 못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아팠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람의 마음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은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냄새로, 그리고 이런 꿈으로 되살아납니다. 꿈은 미완의 감정을 완성시키려는 마음의 시도입니다. 낮에는 애써 무시하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무의식의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 언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이 감정을 이해해달라. 이제 정말 보내줄 수 있겠니? 그래서 꿈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아직 덜 끝난 감정의 조각들이 꿈이라는 무대를 통해 자기 역할을 마치고 퇴장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순환 속에 삽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사랑하면서 내면의 감정들은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너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감정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은 바로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무의식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감정의 복구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꿈속의 전 애인은 상징입니다. 그는 내 안에 외로움이 입은 얼굴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나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다 표현되지 못한 사랑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다면 당신 안에서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울고 있었다면 아직 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면 이제 마음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장면은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건 절대 혼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정직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해도 그리움은 형태를 바꿔서 돌아옵니다.
그리움은 슬픔이 되었다가 그 슬픔은 꿈이 되고 그 꿈은 결국 당신을 치유하려는 손길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면 그건 아직 사랑을 믿는 마음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얼굴을 붙잡지 마시고 그 얼굴 뒤에 숨어있는 그때의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아팠지만 용감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순간 그 사람의 그림자는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건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전 애인이 꿈에 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꿈은 무의식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고, 그때의 나를 용서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꿈속의 장면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장면 속 당신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분명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새로운 평온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꿈에서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차례이니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느리게 회복될 뿐이죠. 그리고 그 느림은 종종 꿈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어쩌면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리허설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다시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지 무의식은 조심스럽게 시험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현실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섰던 사람도 꿈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건 미련이 아닙니다. 그건 완성되지 못한 장면을 완성시키려는 마음의 복구 과정입니다. 이별은 순간에 끝나지만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무의식은 여러 번의 리허설을 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연습, 그리워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연습, 그리고 다시 나로 살아가는 연습. 그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을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나요? 그가 웃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떠났나요? 그 장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감정의 매듭을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너질 때마다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상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사실 가장 그리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모습이에요. 그때 나는 용기 있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죠. 그 시절에 나는 사랑을 믿었던 나,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나, 그리고 결국 놓아야 했던 나였어요. 무의식은 바로 그때의 나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장면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제는 괜찮을까? 이번에는 다르게 웃을 수 있을까? 그건 당신이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복구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폭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끝내 전하지 못한 고마움, 미안함, 그런 말들이 꿈속에서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건 잔인한 일 같지만 사실은 따뜻한 치유의 과정이에요. 무의식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감정을 안전한 공간에서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보다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는 상처받을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은 꿈을 이용해 감정을 복원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일종의 정서적 복구 작업이에요. 마음은 기억 속의 고통을 다시 불러내고 그 안에 남은 아픔을 해소시키며 이제 괜찮다는 새 감정을 더 씹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꿈에서 다시 보고 울었는데 그 눈물이 나를 살린 것 같아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은 그 순수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내가 너무 미련했나 봐. 그렇게 자신을 탓하며 그 시절의 나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마음은 버려진 그 나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꿈은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무의식은 그 시절의 나를 꿈속 무대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지? 그때의 너도 최선을 다했잖아. 이 문장은 눈물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해주길 바랐던 말, 하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그 말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야 들려오는 겁니다. 이별의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 생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도 결국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던 이유를, 그 사람이 내게 가르쳐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이별은 나에게 내 마음의 크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꿈속 재회는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사랑의 잔재가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그 사람을 보내도 괜찮겠구나.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했던 꿈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낯선 평온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관계,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닌 당신 자신의 얼굴을 떠올릴 때입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랑의 잔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당신이 당신에게 주셔야 합니다. 전 애인이 꿈에 나오는 건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사랑을 느낄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꿈은 슬픔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 마음이 끌리는 방향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그건 운명이라기보다 마음이 아직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미완의 감정을 완성시킬 때까지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습니다. 꿈에 전 애인이 나타나는 것도 그 미완의 감정을 완성하려는 마음의 순환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나답습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그 솔직했던 나를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너무 진심이어서 그때의 나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겁니다. 꿈속 재회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따뜻합니다. 무의식은 그때의 나를 다시 불러내서 내가 놓쳐버린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 감정은 아픔이 아니라 회복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반복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상처받고 그 상처를 통해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이 나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살게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의 중간에 이런 꿈이 찾아옵니다. 전 애인이 꿈에 나온다는 건 당신이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 사랑의 방향이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하면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나의 하루가 흔들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의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이에요. 꿈속 재회는 그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맡겨둔 내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해. 그리움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움은 마음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 그때의 따뜻함, 그 마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변합니다. 사랑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별은 그 거울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깨진 조각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새겨져 있죠. 그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때 꿈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줍니다. 다시 나의 마음 안으로.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 성장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건 그만큼 나의 마음이 살아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결국 용기입니다. 두려움보다 마음을 더 믿은 결과죠.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완성된 한 장면이에요. 마음은 완성된 기억을 영원히 품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삶 속에 남습니다. 그때 배운 따뜻함, 그때 흘린 눈물, 그때의 진심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 여전히 당신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배우고 이별을 통해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다 보면 결국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을 꿈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건 마음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아픔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역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랑이 남긴 따뜻함을 품고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계속 당신 안에서 자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은 당신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성장기였습니다. 어쩌면 꿈속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이 말을 전하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할 차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울림은 아픔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이별이, 그 꿈이 결국 당신을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이 감정 약국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반복, 마음이 같은 길을 걷는 이유. 오늘도 그 길을 걷고 계신 당신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건 결국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언제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꿈이 점점 더 생생해졌다고요. 그 사람의 얼굴이 또렷해지고 깨어나면 하루가 텅 비는 느낌이 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깊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진짜 회복은 언제나 통증과 함께 찾아오니까요. 마음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은 오래된 편지처럼 당신 마음의 서랍 속에 접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편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기억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할 때마다 그 숲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묻었어요. 그 씨앗은 아픈 추억, 후회, 미련, 사랑의 잔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숲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아플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한 사람이 그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다시 꿈에 그 사람이 나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묻었던 씨앗들이 작은 나무가 되어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마다 낡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나에게 미안함, 하지 못한 말, 끝내 붙잡지 못한 사랑. 그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꿈속에서 다시 만난 전 애인도 그와 같습니다. 그건 다시 아프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기억의 숲을 보여주려는 무의식의 손길이에요. 그 숲에는 아직도 당신이 품고 있는 미완의 감정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다시 피어오르며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울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자라나는 소리예요. 기억의 숲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 눈물은 흙으로 스며들어 씨앗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느 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잊음의 꽃이 아니라 이해의 꽃입니다. 그건 이별의 끝에서 피어나는 이해의 빛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잊어서 낳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낳습니다. 다시 아픈 이유는 이해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숲의 주인공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은 채 나를 용서했어요. 그 말은 모든 치유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잃고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이해의 형태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의 우울과 흔들림은 그 숲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가끔은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나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감정이 살아난다는 건 그 감정을 느낄 만큼 당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우울은 어둠이 아니라 감정이 되살아나는 새벽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 사랑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로 당신의 삶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벅차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아픔은 내 안에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이 알려주고 있구나. 기억의 숲은 한번 울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무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햇살이 스며들고 새가 날아와 그 가지에 앉습니다. 그 새는 새로운 사랑의 징조입니다. 이제 사랑이 다시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마음을 뒤흔들었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이 이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 사랑의 흔적이에요. 기억의 숲은 오늘도 자랍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건 사랑의 잔재가 아니라
사랑이 가르쳐준 당신의 따뜻함이에요. 그 숲이 완전히 자라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걸요.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당신이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이제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니까요. 이것이 감정 약국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다시 아파질 때 기억의 숲에서 만난 이야기. 오늘도 그 숲을 지나고 있는 당신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당신을 아주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 편이에요. 당신의 눈물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회복하는 동안 더 아파집니다. 마음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꼭 다시 흔들리죠. 그게 바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잊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그 노래를 들어도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에 나왔습니다. 눈을 떴는데 마음이 다시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고 가슴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하지만 그건 머무름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의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서기도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감정이 정리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곡선이에요. 그 길 위에 당신의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아픈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그 감정을 느낄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였던 기억들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신이 그 기억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그 서랍이 스스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이 꺼내집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이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법을 몰랐어요. 이건 후회의 편지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진실을 마침내 고백하는 편지예요. 이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기억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누구든 깊은 사랑을 잃으면 그 사랑의 기억이 숲속 나무가 되어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여름처럼 짙고 어떤 나무는 겨울처럼 푸르스름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향도 달랐습니다. 그 나무들은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아직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숲은 늘 낮게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더 안아줄 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랑했어. 그 목소리들은 바람에 실려 밤마다 숲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숲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잊으려 애써왔지만 요즘 들어 다시 꿈에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가슴이 무겁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숲 한가운데 멈춰 서서 손끝으로 오래된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나무의 껍질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손바닥이 닿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오래된 온기가 일렁였습니다. 그때 숲의 바람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나무는 너야.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한 감정이 흘러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나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이었다는 걸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정을 숨겨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다시 느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다시 꺼내 보여줍니다. 그 순간 사람은 흔들립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그건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 여인이 숲에서 울고 난 다음 날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리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이 다른 형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마음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하루에 나의 감정을 전부 걸어버리죠. 그리고 이별 후에는 그 모든 감정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때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아파집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 생겼다는 건 이제 내 마음이 그 사랑을 내 안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다정함, 그때의 용기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향하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더 우울하고 감정이 더 생생하게 살아난 이유는 당신이 다시 느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감정을 느끼는 사람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사람은 인간다워집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랑했던 마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온도를 다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이 깊을수록 그리움의 파도는 천천히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당신을 휩쓸지 않습니다. 그 파도는 당신의 상처를 닦아냅니다. 기억의 숲에는 이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최근 흘린 눈물로 자란 나무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이해입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부드럽고 가지마다 작은 빛이 맺혀 있습니다. 그 빛은 슬픔을 흡수해 자라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그 빛이 당신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잃는다는 건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잃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여정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 부분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 부분을 찾기 위해 무의식은 꿈을 사용합니다. 꿈속의 재회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도 인간적인 감정의 복원 장면이에요. 이별이 지나간 자리엔 항상 조용한 빛이 남습니다. 그 빛은 처음엔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 또 하루가 지나면 그 빛이 조금씩 마음을 비춥니다. 그건 그 사람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배운 다정함, 내가 만들어낸 온기, 내가 나를 향해 배우게 된 마음의 모양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해 자신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를 봤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따뜻하려는 나를 봤어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사랑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온기는 형태를 바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그 온기가 고통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잊음이 아니라 용서이자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지나 빛을 배웁니다. 사랑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당신의 성숙함으로 남습니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안에서 빛으로 남는 순간이에요. 이제 당신은 알 겁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빛을 발견하는 일이었다는 걸요. 그 빛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건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하루의 온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으로 바뀝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밤,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숲이 있습니다. 그 숲엔 수많은 나무들이 서 있죠. 그 나무들은 당신이 지나온 사랑의 기억들이에요. 어느 날 그 숲 한가운데 한 줄기 빛이 떨어집니다.
그 빛은 천천히 모든 나무를 감싸며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괜찮아. 모든 건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사랑이 남긴 온기뿐이야. 그 빛이 스며들자 나무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그 숲을 품고 있지만 이제 그 숲이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숲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향기가 됩니다. 그때 했던 웃음, 그때 흘렸던 눈물, 그때의 진심이 지금의 당신을 다정하게 만들었어요. 이별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든 겁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사랑이 빛으로 바뀔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그 사랑을 지우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상태. 그건 진짜 회복이에요. 그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더 단단하게. 그리고 이번엔 그 사랑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면 이번에는 나를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이별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사랑은 떠나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은 남으니까요.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둘이 만나 당신 안에서 하나의 빛이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어둠을 비춰줄 거예요. 그게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이고 이별이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신께 감정 약국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빛으로 남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가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결코 실패한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별이 끝나고 남은 건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한층 더 깊어진 당신의 온도예요. 그 온도는 이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약국의 5번째 이야기, 사랑이 빛으로 남을 때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사랑, 모든 이별, 모든 눈물은 결국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에서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랑 참 고마웠어요. 그 이별도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사람은 이별 이후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운 채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서 완전히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은 채로 나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어렵죠. 햇살이 환한 날에도 마음은 흐릿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던 계절이 돌아올 때면 세상은 여전히 그 사람의 향기로 물듭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려 돌아가도 어느 순간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괜히 나 혼자 그 시절에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요, 그건 당신이 아직 그 사랑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랑을 놓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잊을 만큼 냉정해지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을 잊어요. 하지만 진심이었던 사랑만큼은 그 향이 오래 남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증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엔 아직 그 사람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흔적입니다.
이별이 지나간 뒤의 삶은 처음엔 아주 낯섭니다. 혼자 걷는 길, 혼자 먹는 밥, 혼자 마주하는 저녁의 고요함. 그 모든 게 처음엔 낯설고 그 낯설미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고요함이 평화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엔 적막하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생각, 더 넓은 이해, 그리고 더 단단한 다정함이 싹 틉니다. 이별은 사람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완성시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작은 순간들이 당신을 위로하기 시작할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 한 소절,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 문득 괜찮다는 생각이 스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이별의 문턱을 넘었구나. 그건 울음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울면서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리워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이 아파도 그 아픔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 잃고 나서야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배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땐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내 마음을 받고 이별을 겪고 난 지금은 내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있죠. 그건 어쩌면 더 깊은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 당신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안엔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 깊이 속엔 슬픔만이 아니라 이해와 다정함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에요. 예전엔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빛났다면 이제는 세상 자체가 빛으로 다가옵니다. 새벽의 공기, 낯선 사람의 미소, 길모퉁이의 작은 꽃 하나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건 당신이 사랑을 잃고 사랑의 본질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여전히 외롭겠죠. 그리움이 밀려와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이제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다독이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심장 박동이에요.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 오늘도 잘 버텼지? 그래, 잘했어.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당신을 하루 더 살게 합니다. 사랑이 남긴 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온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마음이 깊은 사람인지 알려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던 시절의 당신, 그때의 웃음, 그때의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힘이 되었고, 이제는 당신의 다정함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통해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언젠가 당신이 또다시 사랑을 할 때 더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불안해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평온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 시작된 계절입니다. 이제는 봄이 옵니다. 눈물로 젖었던 마음의 흙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남긴 눈물이 그 싹을 자라게 하는 물이 되었어요. 당신의 슬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멀지 않은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깊어졌구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이고 감사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완전히 성장한 형태입니다. 그건 빛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닦아내는 맑은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비춥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를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이별은 그래서 잔인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을 잊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느라 언제나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던 시간들. 하지만 이별이 지나간 자리엔 그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나가 남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별이란 떠남이 아니라 내 안의 따뜻함이 다시 자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연습이었다는 걸요. 이제 당신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웃을 수 있고 누군가가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당신이 당신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쏟았던 마음이 이제는 당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위해 예쁜 꽃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치유의 증거입니다. 그건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제 꿈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오더라도 이제는 그 꿈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과거가 다시 덮쳐오는 게 아니라 과거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의 인생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그 사랑이 당신 안에 남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온기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잃고도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빛이 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랑을 잊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이에요. 이제는 알죠. 모든 사랑은 내 안에 머물다가는 하나의 계절이라는 걸요. 그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햇살이 비추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내가 자라난다는 걸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알게 해주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이제 당신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사랑을 통해 더 깊어졌고 이별을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당신은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별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다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건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의 힘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했던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키워주었으니까요. 그 사랑이 남긴 온기가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 있습니다. 그 온기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비출 거예요. 그 온기가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감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건 결국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니까요. 그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제는 나비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 위를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눈물이 나겠죠.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아름답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니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난다는 걸. 이제는 나를 품은 채 사랑을 품는 시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안에서 여전히 자라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당신의 온도로 남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제 됐어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자랐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시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장 따뜻한 빛으로 빛날 거예요. 이 시리즈의 끝, 그건 이별의 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은 이미 조금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 형태이니까요. 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던 그날 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현실 속의 인연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이에요. 당신이 아직도 다 하지 못한 마음, 다 표현하지 못한 말, 다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 꿈이라는 문을 빌려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 꿈은 그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이유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던 그때의 나를 이제야 온전히 안아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꿈은 그 미완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하는 리허설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안아보고 말하지 못했던 말을 건네고 그 시절의 나를 조용히 달래주는 장면. 그 꿈은 슬픈 회상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곁에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고요할 거예요. 그건 잊음이 아니라 이해예요. 이제야 사랑의 이유를 알게 된 이해, 그리고 이별의 의미를 깨달은 이해. 사랑은 내 안에서 흘러나와 누군가에게 닿았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환이에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랑은 돌아와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신의 화해로 끝납니다. 그 꿈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안아줘. 이제는 나를 용서해줘. 이제는 나를 살아줘. 그게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주었죠. 그 사람이 웃길 바랐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랐고, 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줄 차례예요. 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진짜 방향은 항상 당신이었으니까요. 꿈속의 그 재회는 슬픔의 반복이 아니라 사랑의 마무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꿈을 통해 마음속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열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그 사람을 향하는 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서 한 장의 빛바랜 그림처럼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은 꿈이 아니라 당신 안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만약 또 그 사람이 꿈에 나온다면 그건 미련이 아니라 착별 인사일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떠나가겠지만 이번엔 당신의 마음이 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그 사랑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걸요. 그건 이미 완성된 이야기니까요. 이제 당신은 그 꿈에서 걸어나와 현실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도 괜찮아요. 그 안에는 당신의 새로운 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은 채 이제는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꿈이 남긴 마지막 의미예요. 사랑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제 감정 약국의 마지막 불을 끄며 이 말을 조용히 남깁니다. 그 사람을 꿈에서 다시 만난 건
당신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안아준 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괜찮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감정 약국 문을 닫으며 이 말로 마지막 처방을 전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오늘의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당신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니까요.